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98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안녕하세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는 미디어 교육팀 활동가 김봄빛날입니다. 네, 저는 정책 모니터팀 활동가 박채린입니다. 꾸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 우리 또 박채린 활동가 나오는 날은 이제 무조건 월요일이죠. 네. 오늘은 또 심지어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주의 월요일인데요. 선거 보도도 하루하루 가열차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때요? 매일 선거 보도를 이제 분석하고 모니터하는 입장에서 좀 어이없는 보도도 있을 테고, 혹은 뭐 몰랐던 걸 지적해주는 보도도 있을 것 같고, 좀 신문 8개 매체를 담당해가지고 보도를 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지 좀 얘기 살짝 해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책 보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동아일보랑 경향신문이 이제 외부 기관과 같이 이제 분야별로 정책 검증을 시작했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뭐 한겨레나 그런 매체는 시작하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남겨놓고 정책 보도하는 게 과연 뭔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좀 고민하고 충분한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앞두고 이런 보도를 쏟아내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약간 좀 이런 보도가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나온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생각나는 게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드디어 소수 정당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아, 드디어.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실지 않았는데 이제 아마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일 거예요. 그 자료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뭐 신지혜 후보, 뭐 그런 여러 후보들을 소개를 했는데 제가 좀 황당했던 거는 이제 신지예 후보가 있고 신지혜 후보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후보가 약간 이제 페미니즘을 내세우면서 이제 등장한 후보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책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신지예와 신지혜가 이름이 헷갈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누가 진짜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냐라고 논쟁이 붙고 있다. 라고 소개를 하거나요. 오태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소수자를 위해서 뭔가 힘을 내겠다, 힘을 써보겠다 이러면서 등장한 그 후보자인데 이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김제동이 뭐 500만 원을 후원해서 좀 관심을 받은 후보자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좀 얘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논란으로만 계속 언론이 해오던 화제성 중심으로만 좀 소수 정당을 다루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또한 소수 정당을 다루긴 했지만 좋은 보도로는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제가 꼭 한번 찾아봐서 자료 화면으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것도 이 선거 보도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수요일에는 보다 좀 더 양적으로 어떠한 보도들이 있었는지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해볼 테지만 오늘은 꼭 같이 봐야 할 선거 관련 좀 사건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사건입니다. 미래당 오태양 후보라는데 방금 그 얘기했던 오태양 후보 제가 기억하는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오태양 씨 맞죠? 네, 맞아요. 네, 이분이 이번 미래당이라는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는 것도 워낙 거대 양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다 보니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선거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수막에는 어떤 뭐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네, 동성 결혼, 차별 금지, 퀴어 축제 전면 지원 등과 같은 공약이 적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면서 이제 출마한 후보가 오태양 후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봄빛날의 활동가가 말씀해 주신 현수막 훼손 사실은 3월 29일에 이제 오태양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처음 알려졌어요. 그 페이스북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대문구, 광진구 등 곳곳에서 현수막이 칼로 찢긴 채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현수막에 성소수자에 관련된 공약이 담겨 있었다는 점에서 이제 성소수자 혐오 범죄로 볼 소지가 다분한 거죠. 그래서 오태양 후보도 이제 현수막에 무참히 찢겨져 있었다. 그 중에 한 개는 제 목을 그었다. 그래서 20년 전 병역
거부 당시에 제 사진을 목매달았던 때와 같습니다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적어놓기도 했더라고요. 네. 지금 박채린 활동가가 이야기해주는 거를 들어봤을 때 그 선거 현수막에 적혀있던 내용이 차별금지, 뭐 동성결혼, 퀴어 축제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서 혐오 범죄라고 보기 너무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워낙 증오범죄 문제가 많이 네.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런 소수자 문제에 한국 언론이 주목을 하고 있는 만큼 오태양 후보의 이 선거 현수막 관련한 보도도 좀 나왔을 법한데 좀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네, 기사량이나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무관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후보가 현수막 훼손 사실을 알린 3월 29일부터요, 31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와 그다음에 2개 경제일간지 그리고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 채널 4사의 저녁 종합뉴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근데 이 언론사들 중에서 이제 오 후보의 현수막 훼손 사건을 다룬 곳은 한겨레가 유일했습니다. 그럼 다른데 아무데도 안 다룬 거예요? 지면이랑 저녁 종합뉴스에 다룬 곳은 한겨레가 유일했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내용도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요. 좋아요. 저는 신문에서 한겨레가 유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네이버 포털에서 확인했을 때는 관련 기사가 조금 더 있는 것을 확인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그 네이버 검색 결과를 얘기를 해드리면 네. 네이버도 29일부터 31일까지 검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매체가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한겨레를 비롯해서 뭐 미디어 전문지인 미디어스,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헤럴드 경제, SBS, TV조선 등 8개 매체가 사안을 다룬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또 아까 제가 내용을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좋은 보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일단 TV조선을 한번 볼게요. 3월 31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은 직장 잃어 분풀이 서울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 잇따라라는 기사입니다. 네. 이 기사는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선거사범이 검거됐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이제 오 후보 현수막 훼손을 함께 보도를 했는데 사실 현수막 훼손 사실만 전달을 하고 이 사건이 성소수자 혐오 범죄라는 지적은 포함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딱 한 줄 정도가 덧붙여진 건데 지난 29일 마포 관악 등 서울 시내 7개 구에선 성소수자 공약을 내건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선거 벽보 등이 훼손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뤘다고 하더라도 소수자 혐오 범죄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앞에 한겨레만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다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겨레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3월 30일,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한 그 다음 날이죠. 일면에 그 사진을 크게 실었어요. 오태양 후보가 제공한 그 훼손된 현수막이 담긴 사진을 일면에 크게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에 이제 그 후면의 기사에서 이제 제목이 뭐냐면 현수막 찍고 비하 선거판 소수자 혐오 흙탕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오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현수막이 찍혔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유세 현장에서도 뭔가 혐오성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 미래당 정책국장의 발언도 함께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이번 선거판에서 혐오 범죄가 좀 혐오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중증 치매 환자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지적을 덧붙였는데 이 지적이 저는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선거에서 발생하는 혐오 범죄는 소수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상징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선거 때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태양 후보의 이 서울시장 선거 현수막 훼손 사건은요. 이게 우리 사회의 소수자 혐오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은 지점이 있었는데 앞서 양적 분석을 했을 때도 한겨레에서만 좀 적극적으로 좋은 보도가 나왔고 언론 보도 자체가 좀 없다 보니까 이야기할 거리가 많지 않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보도가 있어야 이 보도가 좋아, 이 보도가 나빠 이런 그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할 수 없게끔
대한 보도가 많이 없다라는 점이 아쉽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진짜 뭐 이런 소수자 관련 벽보나 현수막이 걸릴 때마다 훼손 사건이 몇 차례 있었던 게 저는 좀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언론이 보도를 하고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네, 2018년 서울시장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제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신지예 후보가 당시엔 녹색당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그때도 벽보 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신 후보의 벽보 훼손 사건을 여성 혐오이자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로 봐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20년 8월 일어났던 사건인데 선거 때는 아니었는데 이제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하철 광고가 네. 실렸는데 이 광고판이 찢기는 그런 범죄가 2차례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찢은 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냐 하니까 그 범죄자가 성소수자들이 싫어서 광고판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평소에도 되게 중대한 범죄인데 선거 때는 보니까 공직선거법에서 이런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중범죄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성소수자, 그러니까 소수자에 대한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좀 더 선거 기간에만이라도 뭐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거 때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라는 게 되게 다양성이라는 게 중요한 가치잖아요. 그래서 선거 때 나오는 후보가 다양하면 다양해질수록 좀 더 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소수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다양성이 보완되고 있는 측면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다른 소수자들이 출마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주저리주저리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아니에요. 중간에 NG가 한 번 있었는데 본인이 너무 교과서적인 발언을 하는 것 같아서 해야 되는지 고민한다고 했는데 너무 맞는 말이라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이 앞서 말했지만 좀 보도가 계속해서 있어야지 우리가 이런 성소수자 혐오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범죄이고 그만해야 한다라고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태양 서울시장 후보의 그 선거 현수막 훼손 사건에 이어서요.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해볼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용산 참사 망언입니다. 이건 앞서서 처음 이야기한 오태양 후보의 선거 현수막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산 참사 망언을 했다던데 요 정도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어디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한 거죠? 네, 지난 3월 31일 날 관훈 토론회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한 말이 문제가 된 건데요. 네. 그 발언을 좀 그대로 설명을 읽어드리면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국철거민연합회라는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 그리고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걸 쏘면서 저항했다. 그리고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이다. 그래서 즉 용산 참사의 원인이 철거민들이 과도하게 저항한 탓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철거민들한테 책임을 이제 모는 듯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용산 참사에 철거민 책임이 있나?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려보면 먼저 용산 참사는 2009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일당이라는 건물에 이제 철거민들이 올라서 우린 여기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경찰이 투입이 돼서 뭔가 진압을 하다가 철거민 5명이 사망하고 그다음에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오세훈 후보의 발언이 틀렸다를 알 수 있는 재판 결과나 뭐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2010년에 서울고등법원이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판결을 낸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용산국제빌딩 제4도시환경정비구역 관리 처분이 무효다라고 판결을 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남일당 건물이라는 게 이 제4도시 환경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역을 이제 개발을 하려면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 그렇죠. 것인가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총회에 상정될 안건을 7일 전에 통지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3일 전에 통지를 해서 그거는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고등법원은 그 재개발하기까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재개발을 시작한 것조차 불법이었다라고 판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서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거는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진입 계획을 세울 때 농성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너, 화염병 등 위험 물질의 종류와 양을 경찰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방책도 마련을 했으나 정작 진입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도외시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이러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 지휘부의 안전대책이 미비했지만 진압을 강행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당시 재개발을 진행한 서울시의 총책임자였던 오 후보도 네.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철거민들에게만 몰고 있다. 철거민들에게만 미루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고 중요한 발언이고 꼭 검증을 해봐야 하는 발언인 것이죠. 네. 저는 앞서서 박철인 활동가가 굉장히 열심히 국가권익위라든지 아니면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저는 그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용산 참사라고 하는 그 참사가 붙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저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와 같이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용산 참사 망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고 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만큼 좀 언론 보도는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1차적으로 저희가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저희가 보는 6개 종합일간지 그리고 2개 경제일간지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저녁 종합뉴스를 확인했는데 이제 오세훈 후보의 발언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MBC와 JTBC가 이 발언을 언급 정도는 했고요. 그리고 신문 지면에서는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가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오태양 후보 때보다는 좀 더 많이 보도를 했다고 볼 수 네. 있지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느냐를 살펴보면은 한겨레와 경향신문만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저는 이거 나름대로 나는 보도를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한 언론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정도라는 말에서 되게 좀 충격적인데요. 하지만 비판한 보도 대비 그래도 기사 건수가 있기는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적인 보도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도 오태양 후보 때와 같이 조선일보, 그때 TV조선을 들고 왔는데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조선일보를 보면은 제가 일부러 조선일보를 고른 게 아니라 찾다 보니까 조선일보가 문제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제목은 왜 또 변명을 해요? 그런 걸 가지고. 네, 말씀해보세요. 네. 조선일보 어떤 보도했습니까? 네, 4월 1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은 야, 끝까지 헛발질은 말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앞으로의 선거 전략은 우리 헛발질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용산 참사 망언을 한 걸 헛발질이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야 되나요? 기사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망언도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게 우리 선거 전략이다라고 설명해주는 기사였어요. 네.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오 후보의 그 문제적인 발언을 소개를 했냐면, 당시 서울시장으로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사례다. 라는 오 후보의 발언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용산 참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게 무엇이 문제라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오 후보가 용산 참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 사례다. 이런 발언했다. 이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참사의 원인을 피해자들로 언급해서 좀 문제가 된 발언은 전혀 이제 조선일보를 보는 소개하지 독자들은 않았다. 알 수 없었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서 다른 기사도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네. 조선일보가 조선일보가 온라인판 기사로 이 토론회 관련 기사를 실었어요. 제목은 오세훈 내곡동 몰랐던 표현 반성 처갓집은 초토화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다 네. 정리한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용산 참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러면 조선일보의 뭐 지면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판 기사를 보는 분들은 아예 오세훈 후보가 용산 참사에 관련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었다라는 점을 짚어본 거네요. 네, 그리고 한국경제도 좀 유사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네. 한국경제 온라인판 기사입니다. 제목은 오세훈 용산 참사 시민단체 폭력 있었지만 책임 느낀다라는 3월 31일자 기사인데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조선일보와 달리 그 문제 발언을 실어주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헤드라인 봤을 때 좀 보면은 진짜 헤드라인도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 후보의 발언을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 할 뿐, 요건 아까 오태영 후보 네. 보도건처럼 발언을 전달할 뿐 무엇이 문제인지 짚지 않는 그런 기사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적인 접근을 한 보도도 많이 없고, 그리고 막상 오세훈 후보의 발언만 그대로 받아쓰기 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 보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 또 하나 더 문제라고 봤던 게 오세훈 후보가 나는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언론 보도들이 앞부분만 따와가지고 이상하게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또 했다고 해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거 보고 좀 황당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는 철거민을 지적하는 발언도 했지만 네. 내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사과한다라는 발언도 네. 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안 짚고 내가 그 철거민에게 책임을 떠미는 듯한 발언만 모아서 언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네. 것이다 라고 해서 언론을 탓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경제 온라인판 제목처럼 하면은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원하는 말을 다 실어준 거네요. 그렇죠. 심지어 조선일보는 책임감 느낀다라는 말밖에 안 그러니까, 실어줬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언급했다는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오세훈 시장의 그 책임감을 느낀다. 뭐 그런 발언 다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냐면 오세훈 후보의 그 발언을 보면은 책임은 철거민에게 있지만 나는 시장으로서 사과했고 담당자가 보상까지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런 발언인 거예요. 그래서 사과한다, 책임감 느낀다 발언을 고려하더라도 그 네. 문제의식은 상당히 문제적이거든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재임하던 시절에 있었던 네,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책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도 부족할 사안인데 지금 또 다른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다. 이제 서울시장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 이 발언은 상당히 중요한 정보이거든요. 네. 근데 언론들은 단순 발언만 받아쓰기 하거나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짚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도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 오세훈 후보 발언 때문에 오늘 영상을 좀 같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본인이 언론 탓을 하면서 나는 책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 발언의 앞부분만 따가지고 보도가 나가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직접 오늘 들려드리려고요. 오늘 좀 뒷부분에 넣어서 들려드릴 테니까 유권자, 이번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유권자분들 혹은 유권자가 아니시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야 할 우리 미디어 탈곡기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한번 함께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참사에 대한 그 오 후보님의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조합과 피해자들의 문제라면서 유감 표명, 조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 총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유감인지 좀 입장을 표명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잘못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안 갔다, 당사자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거 사실관계 아닙니다. 조문도 갔었고요. 당사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름도 기억합니다. 김영걸 나중에 부시장이 되시죠. 그 당시에 이 사업의 총책임자 본부장이셨습니다. 그분이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다른 일을 전폐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셨습니다. 유가족들을 달래고 그리고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와 사실은 용산 참사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련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이걸 사후 처리를 서울시가 맡아서 했던 것이고 보상 문제나 피해자들과의 각종 협의 문제도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을 했던 것이라는 본질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조문을 한 것도 사실이고 협의에 나섰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 본부장을 전권을 주어서 그분은 그 일만 해결하도록 해야 돼. 이게 꽤 오래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공표는 안 했지만 백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공개가 되겠지 했는데 그 자료가 협의 과정이 다 소상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서울시 어느 캐비넷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어제는 짧게 답변하느라고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 정말 서울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재건축과 재개발이 주택 공급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진행 과정에서 이 임차인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야 올바른 바람직한 행정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극한 어떤 투쟁과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은 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 입장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수요일에 저희 드디어 마지막 선거 보도 모니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